이탈리아 베네치아 고요한 수상도시 한복판에서 사람들이 외면한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럭셔리 호텔 상속녀가 탄 수상택시가 물살에 휩쓸려 전복되었죠. 주변은 비명보다 셔터 소리로 가득했습니다. 단 한 사람만 가방을 벗고 말없이 물속으로 뛰어들었습니다. 그 남자가 수면 위로 던져지는 장면, 그게 제 마지막 기억이었습니다. 그 순간부터 제 세계는 천천히 무너지기 시작했죠.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아주 큰 힘이 됩니다. 그날의 베네치아는 유난히 아름다웠습니다. 오후 햇살이 수면에 부서지며 황금빛 물결을 만들어내고 있었고, 저는 평소처럼 업무차 수상택시를 타고 리알토 다리 근처의 카사 바렌티니 리조트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29세의 나이에 유럽 최고 호텔 체인의 상속녀라는 타이틀을 지고 살아온 저에게 베네치아는 단순히 사업적 거점 중 하나였습니다. 하지만 그날만큼은 달랐습니다. 창밖으로 스쳐가는 고딕 양식의 건물들과 좁은 운하 사이로 지나다니는 곤돌라들이 마치 한 폭의 그림처럼 느껴졌거든요. 손에 들린 아이패드에는 오늘 점검해야 할 리조트 운영 현황들이 빼곡히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객실 점유율, 레스토랑 매출, 직원 관리 현황까지 숫자로 가득한 화면을 보며 저는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언제부터인가 제 인생도 이런 차가운 숫자들로만 채워진 것 같았거든요. 시뇨리나 곧 도착합니다. 수상택시 기사가 정중하게 말했지만 저는 여전히 창밖 풍경에 빠져 있었습니다. 밀라노에서 태어나 자란 저였지만 베네치아의 신비로운 매력은 언제나 저를 사로잡았습니다. 특히 해질녘의 베네치아는 마치 시간이 멈춘 듯한 착각을 불러일으켰죠. 붉은 벽돌로 이루어진 건물들 사이로 스며드는 오렌지빛 노을이 운하 전체를 물들이고 있었습니다. 멀리서 들려오는 곤돌라 뱃사공의 노래. 소리와 물결이 부딪히는 소리가 묘한 화음을 이루며 제 마음을 편안하게 만들었습니다. 이런 순간이면 늘 어린 시절 할아버지와 함께 베네치아를 처음 방문했던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비올라, 이 도시는 물 위에 떠있는 꿈이란다. 돌아가신 할아버지의 목소리가 귀에 생생했습니다. 그때는 그 말의 의미를 몰랐지만 지금은 알 것 같았습니다. 베네치아는 현실과 환상 사이의 경계선 위에 서 있는 도시였으니까요. 그런데 갑자기 배가 이상하게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뭔가 이상합니다. 기사의 목소리에 당황이 묻어났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파도의 영향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엔진 소리가 점점 거칠어지더니 중간중간 끊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기사는 당황한 표정으로 계기판을 들여다보며 이것저것 조작해봤지만 상황은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마돈나 미아. 그 기사가 이탈리아어로 중얼거리며 무선기를 집어들었습니다. 그 순간 엔진이 완전히 멈춰버렸습니다. 수상택시는 급류에 휩쓸리기 시작했고 기사는 필사적으로 조종관을 돌렸지만 소용없었습니다. 배는 점점 더 거세게 요동치며 통제 불능 상태에 빠져들었습니다. 대운하의 물결이 예상보다 훨씬 거셌고 우리는 순식간에 선착장 기둥 쪽으로 밀려가고 있었습니다. 도와주세요. 제가 소리쳤지만 선착장과 다리 위의 사람들은 오히려 휴대폰을 꺼내 들었습니다. 누군가는 웃으며 영상을 찍고 있었고 또 다른 사람은 사진을 찍기에 바빴습니다. 심지어 몇몇은 친구들에게 이 상황을 설명하며 실시간으로 방송하고 있었습니다. 저의 절망적인 상황이 그들에게는 단순한 구경거리에 불과했던 것입니다. 제발 누군가 도와주세요. 제가 다시 한번 절규했지만 여전히 아무도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많은 사람들이 몰려와 구경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순간 저는 인간의 무관심과 잔인함을 절감했습니다. 소셜미디어 시대의 사람들에게 타인의 위험은 그저 콘텐츠일 뿐이었습니다. 배가 크게 기울어지면서 저는 차가운 운하 물속으로 떨어졌습니다. 갑작스러운 충격에 숨을 제대로 쉴 수 없었고 무거운 울코트와 하이힐이 제 몸을 더욱 가라앉게 만들었습니다. 물은 생각보다 훨씬 차가웠고 11월의 베네치아 운하는 마치 얼음물 같았습니다. 저는 점점 더 깊은 곳으로 가라앉고 있었습니다. 물속에서도 들려오는 웃음소리와 카메라 셔터음이 더욱 절망적으로 느껴졌습니다. 의식이 흐려져가는 가운데서도 저는 이렇게 죽을 수는 없다는 생각에 필사적으로 몸부림쳤습니다. 하지만 젖은 옷은 너무 무거웠고 차가운 물은 제 체온을 빠르게 앗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선착장 근처에서 누군가가 가방을 내려놓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희미해져가는 의식 속에서도 저는 그 순간을 또렷하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과는 달리 휴대폰을 꺼내지 않고 주저함 없이 물속으로 뛰어드는 한 남자의 모습을 말이에요. 그는 한국인처럼 보였습니다. 키가 크고 단단한 체구에 조용하지만 결연한 표정을 짓고 있었죠. 간단한 여행복 차림이었지만 그의 움직임에는 군인 특유의 절제된 힘이 느껴졌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구경만 하고 있을 때 오직 그만이 행동했습니다. 물속에서 저를 향해 헤엄쳐오는 그의 모습이 마지막 기억이었습니다. 강하고 확실한 영법으로 물을 가르며 다가오는 모습이 마치 천사처럼 보였습니다. 그 순간 저는 완전히 의식을 잃었습니다. 병원에서 눈을 떴을 때 하얀 천장과 소독약 냄새가 가장 먼저 저를 맞았습니다. 목이 칼칠하고 몸 전체가 무거운 느낌이었습니다. 옆에는 저희 호텔 그룹의 임원들이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앉아 있었고 어머니께서는 밀라노에서 급히 달려오시는 중이라고 했습니다. 시뇨리나 정말 다행입니다. 한국인 관광객이 구해주지 않았다면. 마르코 비서가 안도의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평소에 볼 수 없던 진짜 걱정의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저와 함께 일한 지 10년이 넘었지만 이렇게 감정을 드러내는 모습은 처음이었죠. 의사 선생님 말씀으로는 몇 분만 늦었어도 위험했을 거라고 하시더군요. 저는 어렴풋이 기억나는 그 남자의 모습을 떠올리려 했지만 물속에서의 기억은 여전히 선명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그가 주저없이 물속으로 뛰어들었다는 것, 그리고 저를 구해냈다는 사실만이 남아있었을 뿐이었죠. 그 외에는 모든 것이 흐릿한 꿈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분은 어디 계신가요? 제가 가까스로 목소리를 짜내어 물었을 때 임원들은 서로 눈치를 보며 말했습니다. 병원비도 받으려 하지 않으시고 사례금도 완강히 거절하셨습니다. 그냥 조용히 가시려고 하시더군요. 처음에는 이름도 알려주지 않으려고 하셨어요. 병원에서 신원 확인이 필요하다고 하니까 그제서야 여권을 보여주시더군요. 또 다른 임원이 덧붙였습니다. 저는 묘한 감정을 느꼈습니다. 카사 바렌틴이 그룹의 상속녀를 구해준 것에 대한 대가를 원하지 않는다는 것이 이상했습니다. 지금까지 제 주변 사람들은 모두 무언가를 바라며 접근했는데 그는 달랐습니다. 정도현이라는 분이셨어요. 30살의 한국인 남성이고 전직 군인이라고 하시더군요. 마르코가 메모를 보며 말했습니다. 정도현. 그 이름을 들으니 왠지 마음이 따뜻해지는 느낌이었습니다. 한국어는 잘 모르지만 그 이름에는 뭔가 곱고 단단한 느낌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그분을 호텔 최고급 스위트룸에 모셨습니다. 아무리 거절하셔도 생명의 은인을 그냥 보낼 수는 없다고 말씀드렸죠. 적어도 하룻밤은 편히 쉬시도록 말이에요. 임원의 말에 저는 약간의 안도감을 느꼈습니다. 적어도 그분께 제대로 감사를 표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밤새도록 그분에 대한 생각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어떤 분일까? 왜 저를 구해주셨을까? 그리고 왜 아무것도 바라지 않으실까? 다음 날 아침 저는 의사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퇴원하기로 했습니다. 몸은 여전히 무거웠지만 그분을 직접 만나 감사 인사를 드리고 싶은 마음이 더 컸습니다. 카사 바렌틴이 리조트로 향하는 길, 저는 처음으로 누군가를 만난다는 것에 대해 긴장감을 느꼈습니다. 호텔에 도착해 로비로 들어서는 순간 프런트 데스크 앞에서 체크아웃을 하려는 한 남자의 뒷모습이 보였습니다. 평범한 여행복 차림이었지만 그의 서 있는 자세에서 뭔가 특별한 기품이 느껴졌습니다. 곧게 편 어깨와 단정한 자세가 마치 군인 같았죠. 너무 좋은 경험이었습니다. 이런 호사를 누리게 될 줄 몰랐네요. 그가 프런트 직원에게 정중하게 말하는 모습을 보며 저는 처음으로 그의 목소리를 또렷하게 들었습니다. 차분하고 따뜻한 음성이었는데 묘하게 마음이 편안해지는 느낌이었습니다. 한국어 억양이 섞인 이탈리아어였지만 그 진정성이 고스란히 전해졌습니다. 직원들도 그의 인품에 감동한 듯 보였습니다. 평소라면 격식적으로 응대했을 텐데 모두들 진심 어린 미소를 지으며 배웅하고 있었거든요. 그 모습을 보며 저는 그가 어떤 사람인지 조금씩 알 것 같았습니다. 저는 다가가려 했지만 그의 다음 말에 발걸음이 멈춰졌습니다. 하지만 이건 제게 어울리지 않는 옷입니다. 그는 미소를 지으며 말했지만 그 속에는 어떤 결연함이 느껴졌습니다. 마치 자신이 속한 세계와 이곳이 다르다는 것을 인정하면서도 그것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는 듯 했습니다.
자신을 포장하거나 과시하려 하지 않는 정직함이 있었어요. 그런 말씀 마세요. 시뇨레께서는 저희 호텔에 큰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프런트 매니저가 정중하게 말했지만 그는 고개를 저으며 겸손하게 답했습니다. 아닙니다. 저는 그냥 당연한 일을 했을 뿐입니다. 그 말을 들으며 저는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생명을 구하는 일을 당연하다고 말하는 사람이 세상에 얼마나 될까요? 그의 가치관과 인품의 깊이가 느껴졌습니다. 잠깐만요. 제가 용기를 내어 소리쳤지만 그는 이미 호텔을 나서고 있었습니다. 저는 급히 뒤따라갔지만 베네치아의 좁은 골목들이 미로처럼 얽혀 있어 금세 놓쳐버렸습니다. 수많은 관광객들 사이에서 그의 모습은 흔적도 없이 사라져버렸습니다. 한참을 헤매다가 포기하고 호텔로 돌아온 저는 마르코에게 그분에 대해 더 자세히 물어보았습니다. 호텔에 머무시는 동안 어떠셨나요? 아주 조용하셨어요. 룸서비스도 거절하시고 레스토랑도 이용하지 않으셨습니다. 다만 발코니에서 베네치아 야경을 바라보며 오랫동안 서 계시더군요. 혹시 다른 말씀은 안 하셨나요? 네. 하지만 아침에 체크아웃 하시면서 직원들에게 모든 분들이 정말 친절하셨다. 베네치아가 더욱 아름답게 기억될 것 같다고 말씀하시더군요. 그 말을 들으며 저는 가슴 한편이 따뜻해지는 동시에 아쉬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분을 제대로 만나지도 못했는데 벌써 떠나가 버리신 것입니다. 그날 밤 저는 처음으로 이상한 감정에 휩싸였습니다. 제 사무실 창문에서 내려다 보이는 베네치아의 야경을 바라보며 지금까지 제 인생에서 그 누구도 저에게 등을 돌리고 떠난 사람은 없었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카사 바렌틴이라는 이름 앞에서 굽신거렸고 제게 무언가를 바랐습니다. 사업적 이해관계든 사회적 지위든 아니면 단순한 호기심이든 사람들은 항상 저에게서 무언가를 얻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달랐습니다. 저를 구해놓고도 아무것도 바라지 않았고 최고급 대우를 받으면서도 그것이 자신과 맞지 않는다며 조용히 떠났습니다. 그의 겸손함과 진정성이 저의 마음 깊은 곳을 건드린 것 같았습니다. 지금까지 만났던 그 어떤 사람들과도 달랐어요. 계산이나 의도가 없는 순수한 선해, 그리고 자신의 가치관을 지키려는 조용한 의지가 느껴졌습니다. 그가 누구일까? 창밖으로 보이는 베네치아의 야경을 바라보며 저는 처음으로 한 사람에 대한 진짜 호기심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그 호기심은 단순한 관심을 넘어서 점점 더 깊은 무언가로 변해가고 있었습니다. 어디서 왔을까? 어떤 삶을 살아왔을까? 왜 그렇게 자연스럽게 다른 사람을 도울 수 있을까? 수많은 질문들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이상하게도 그분을 생각하면 마음이 평온해지면서도 동시에 설레는 느낌이었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그를 찾고 싶다는 생각을 지울 수 없었습니다. 단순히 감사 인사를 전하고 싶어서가 아니었습니다. 그 진실한 눈빛과 겸손한 미소, 그리고 자신의 세계를 지키려는 조용한 의지가 계속해서 제 마음속에 남아 있었거든요. 29년 동안 살아오면서 저는 생전 처음으로 누군가를 찾아 나서고 싶다는 충동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그 충동은 날이 갈수록 더욱 강해져만 갔습니다. 그분을 찾겠다고 결심한 순간부터 저는 지금까지와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평생 누군가를 기다리기만 했던 제가 처음으로 능동적으로 움직이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날 밤 저는 잠들지 못하고 사무실에서 밤을 새웠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베네치아의 야경이 평소보다 더 아름다워 보였지만 제 마음은 온통 그분으로 가득했습니다. 정도현, 그 이름을 속으로 되뇌이며 저는 제가 얼마나 간절하게 그분을 다시 만나고 싶어 하는지 깨달았습니다. 마르코, 그분에 대해 알 수 있는 모든 정보를 수집해 주세요. 다음 날 아침 저는 비서에게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마르코는 처음에는 당황스러워했지만 제 진지한 표정을 보고는 곧 이해한 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10년 넘게 함께 일해온 그였기에 제가 이렇게 절박한 모습을 보이는 것이 얼마나 드문 일인지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정도현, 33, 한국 국적. 전직 UDT 특수부대원이시고 최근 제대 후 세계 여행 중이라고 하셨죠? 네, 맞습니다. 그리고 배낭 하나만 메고 다니신다고 했어요. 저희는 체계적으로 접근하기 시작했습니다. 카사 바렌틴이 그룹의 광범위한 네트워크를 활용해 유럽 전역의 파트너 호텔들의 연락을 취했고 한국인 관광객에 대한 정보를 수집했습니다.
동시에 SNS와 여행 관련 플랫폼들도 샅샅이 뒤졌습니다. 제가 직접 한국어를 배우기 시작한 것도 이때였습니다. 그분의 이름을 제대로 발음하고 싶었거든요. 하지만 생각보다 쉽지 않았습니다. 정도현이라는 이름은 한국에서는 흔한 이름이었고 그분은 어떤 SNS에도 자신의 여행 일정을 올리지 않았습니다. 마치 의도적으로 흔적을 남기지 않으려는 것 같았어요. 이런 모습조차 그분다웠습니다. 과시하거나 자랑하지 않는 조용한 성격이 엿보였거든요. 시뇨리나 혹시 이분일까요? 일주일째 되는 날 마르코가 태블릿 화면을 보여주었습니다. 피렌체의 한 게스트하우스에서 제보받은 CCTV 영상이었는데 배낭을 메고 조용히 걸어가는 한 남자의 뒷모습이 보였습니다. 키와 체격은 비슷한 것 같은데 하지만 확실하지는 않았습니다. 그 순간 저는 제가 얼마나 간절하게 그분을 찾고 있는지 깨달았습니다. 단순한 감사 인사를 위해서라면 이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었을 테니까요. 매일 밤마다 그분을 생각하며 잠들고 아침에 눈을 뜨면 가장 먼저 그분의 소식이 있는지 확인하는 저 자신을 보며 놀랐습니다. 이건 그저 은혜 갚기가 아니야. 나는 그를 놓치고 싶지 않아. 그날 밤 창밖을 바라보며 저는 스스로에게 솔직해졌습니다. 그분이 떠난 이후 제 마음속에는 묘한 공허함이 자리 잡았습니다. 마치 무언가 중요한 것을 잃어버린 것 같은 느낌이었어요. 평소 같으면 업무에 몰두하며 이런 감정들을 묻어두었을 텐데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지금까지 저는 모든 것을 가진 사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부, 지위, 명예, 아름다움까지. 사람들은 항상 저를 부러워했고 저 역시 그런 삶에 만족하고 있다고 여겼습니다. 하지만 그분을 만난 후 깨달았습니다. 진짜 중요한 것은 따로 있다는 것을 말이에요. 그분의 눈빛에서 본 것은 돈으로 살 수 없는 것들이었습니다. 진정성, 겸손함, 그리고 타인을 향한 순수한 선의.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과 함께 있으면 어떨까? 그런 생각이 계속 들었습니다. 어쩌면 저는 평생 그런 진짜 사람을 만나길 기다리고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며칠 더 지났지만 소식은 없었습니다. 밀라노의 어머니께서는 제가 너무 일에만 매달린다며 걱정하셨지만 정작 저는 일보다 그분 생각에 더 많은 시간을 쓰고 있었습니다. 회의 중에도 식사 중에도 심지어 잠들기 전에도 그분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시뇨리나. 이틀 후 마르코가 급하게 사무실로 뛰어들어왔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흥분과 안도가 섞여 있었어요. 찾았습니다. 로마 외곽의 작은 마을 몬테로 톤도에서 목격되었습니다. 마을의 작은 펜지온의 주인이 확실하다고 했어요. 키 크고 조용한 한국인 남성, 매일 책을 읽으며 시간을 보낸다고 하더군요. 제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드디어 그분을 찾았다는 안도감과 동시에 이제 정말 만나게 된다는 설렘이 몰려왔습니다. 하지만 그와 함께 두려움도 찾아왔어요. 과연 그분이 저를 만나고 싶어 할까? 혹시 부담스러워하지는 않을까 하는 걱정이 들었습니다. 바로 출발합시다. 네. 지금 당장요? 지금 당장입니다. 저는 더 이상 망설이고 싶지 않았습니다. 이미 너무 많은 시간을 허비했고 그분이 또 다른 곳으로 떠날지도 모르니까요. 마르코는 놀란 표정이었지만 즉시 차량을 준비했습니다. 몬테로 톤도로 가는 길, 저는 창밖으로 스쳐가는 이탈리아 시골 풍경을 바라보며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어떤 말로 시작해야 할까? 그분이 저를 보고 어떤 반응을 보일까? 수많은 생각들이 머릿속을 스쳐갔습니다. 몬테로 톤도는 로마에서 차로 1시간 정도 떨어진 조용한 언덕 마을이었습니다. 중세의 돌담길과 작은 광장, 그리고 올리브 나무들이 어우러진 평화로운 곳이었죠. 마을 전체가 시간이 멈춘 듯 고요했고 관광객들로 붐비는 다른 도시들과는 완전히 다른 분위기였습니다. 이런 곳에서 무엇을 하고 계신 걸까 궁금했습니다. 펜지온의 주인인 할아버지는 친절하게 길을 안내해 주었습니다. 아, 그 한국 신사분이시죠? 정말 조용하고 예의 바른 분이시던데요. 매일 아침 일찍 나가셔서 마을을 천천히 걸어 다니시고 오후에는 광장의 벤치에서 책을 읽으시더군요. 이탈리아어로 쓰인 시집을 읽고 계시던데 참 신기했어요. 그 말을 들으며 저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탈리아 시를 읽으시다니 그분의 또 다른 면을 알게 된 것 같아 기뻤어요. 마침내 마을 광장에서 그분을 발견했습니다. 작은 분수대 옆 벤치에 앉아 책을 읽고 있는 모습이었는데 베네치아에서 보았던 것보다 더 평온해 보였습니다. 여행복 차림은 그대로였지만
왠지 이곳의 한적한 분위기와 잘 어울렸어요. 마치 이 마을의 일부가 된 것처럼 자연스러워 보였습니다. 한참을 망설이며 멀리서 그분을 바라보았습니다. 정말 평화로운 표정이었어요. 아무런 걱정 없이 책에 집중하고 있는 모습이 아름다워 보였습니다. 이런 평온을 깨뜨려도 될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하지만 저는 용기를 내어 다가갔습니다. 안녕하세요. 그분이 고개를 들었을 때 그 놀란 표정을 잊을 수 없을 것 같습니다. 분명 저를 알아보았지만 왜 여기에 있는지 이해할 수 없다는 듯한 표정이었어요. 놀람과 당황, 그리고 약간의 경계심이 섞인 복잡한 감정이 그의 얼굴에 스쳐갔습니다. 여기까지 왜 오셨습니까? 예상했던 반응이었습니다. 경계심과 당혹감이 섞인 목소리였죠. 저는 천천히 그 앞에 앉으며 대답했습니다. 당신이 내게 남긴 건 단순한 구조가 아니었어요. 그날 이후 제 삶이 조용히 무너지기 시작했거든요. 그분은 잠시 말을 잃었습니다. 아마 이런 대답을 예상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저 역시 이런 말을 할 줄 몰랐어요. 하지만 그것이 제 진심이었습니다. 제가 당신의 삶을 무너뜨렸다고요? 정도연 씨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그 목소리에는 진짜 걱정이 담겨 있었어요. 자신이 누군가에게 해를 끼쳤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괴로워하는 것 같았습니다. 이런 반응조차 그분다웠어요. 자기 자신보다 다른 사람을 먼저 걱정하는 마음이 고스란히 느껴졌거든요. 아니에요. 오히려 반대입니다. 저는 고개를 저으며 말했습니다. 당신이 보여준 진심이 제게는 너무 충격이었어요. 지금까지 제 주변 사람들은 모두 무언가를 바라며 접근했는데 당신은 달랐거든요. 그분의 표정이 조금씩 누그러지는 것이 보였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이해할 수 없다는 듯한 눈빛이었어요. 여기서 이야기하기엔 너무 사람들 시선이 많네요. 조용한 곳에서 대화할까요? 제가 제안하자 그분은 잠시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광장 한편에 있는 작은 카페로 자리를 옮긴 후 저희는 창가 테이블에 마주 앉았습니다. 몬테로 톤도의 오후 햇살이 창문을 통해 들어와 테이블 위에 따뜻한 빛을 만들고 있었어요. 카페 안은 조용했고 멀리서 들려오는 이탈리아 음악이 분위기를 더욱 평화롭게 만들었습니다. 저는 평범한 삶을 살아본 적이 없습니다. 정도연 씨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커피잔을 두 손으로 감싸 쥐고 있는 모습이 왠지 외로워 보였어요. 군대에 있을 때는 모든 것이 규칙과 명령으로 정해져 있었고 제대한 후에는 뭘 해야 할지 몰라서 막막했어요. 친구들은 모두 자신의 길을 찾아 바쁘게 살고 있는데 저만 혼자 멈춰 있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여행을 시작하신 거군요. 네. 자유라는 게 뭔지 알고 싶어서요. 아무도 저에게 무엇을 하라고 명령하지 않는 시간, 제가 원하는 대로 살 수 있는 시간을 갖고 싶었습니다. 그분의 솔직한 고백을 들으며 저는 의외의 공통점을 발견했습니다. 겉으로 보기엔 완전히 다른 삶을 살아온 것 같았지만 근본적으로는 비슷한 고민을 안고 있었던 것입니다. 저 역시 비슷해요. 태어날 때부터 모든 것이 정해져 있었거든요. 호텔 그룹 상속녀로서 해야 할 일들, 만나야 할 사람들, 지켜야 할 예의들까지. 때로는 제가 인형처럼 느껴질 때도 있었어요. 하지만 당신은 성공하셨잖아요. 모든 것을 가지고 계시고. 겉으로 보기엔 그렇죠. 하지만 자유롭게 선택해본 적이 한 번도 없었어요. 제가 정말 원하는 게 뭔지도 모르고 살아왔습니다. 정도연 씨가 놀란 표정으로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아마 제가 이런 고민을 하고 있을 거라고는 생각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왜 저를 찾아오신 거죠? 당신 같은 분이 저 같은 사람을 찾을 이유가 있을까요? 정도연 씨가 궁금해하며 물었습니다. 그 목소리에는 진짜 궁금함과 함께 약간의 자조적인 느낌이 섞여 있었어요. 저는 잠시 망설이다가 정직하게 대답하기로 했습니다. 당신을 보면서 처음으로 진짜 사람을 만난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계산이나 의도 없이 순수하게 행동하는 모습이 제게는 너무 새로웠거든요. 저는 그냥 당연한 일을 했을 뿐인데요. 바로 그거예요.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그 마음이 특별한 거라고요. 요즘 세상에 누가 남을 위해 위험을 감수하나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휴대폰부터 꺼내잖아요. 그분은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올리브 나무들을 바라보며 천천히 말했어요. 저도 당신을 보면서 느낀 게 있었습니다. 물에 빠졌을 때의 그 절망적인 표정이 아니라
병원에서 깨어났을 때의 모습 말이에요. 어떤 모습이었나요? 가장 위험한 순간을 겪으셨는데도 다른 사람들을 먼저 걱정하시더군요. 기사분은 괜찮은지, 다른 승객은 없었는지. 그런 마음씨를 가진 분이 왜 그렇게 외로워 보이실까,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 말을 들으며 저는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그분이 저를 그렇게 세심하게 지켜보고 있었다는 사실이 놀라웠어요. 그리고 제가 외로워 보였다는 말이 전곡을 찔렀습니다. 맞아요. 저는 정말 외로웠어요. 모든 걸 가진 줄 알았지만 사실은 아무것도 느끼지 못하고 살고 있었나 봐요. 저는 솔직하게 고백했습니다. 매일이 똑같았어요. 회의하고 결정하고 승인하고. 그런 일상의 반복 속에서 제가 누구인지도 잊어가고 있었던 것 같아요. 감정이 메말라가고 있었죠. 그런데 지금은 어떠세요? 달라요. 당신을 찾으면서 처음으로 제가 원하는 게 뭔지 알게 됐거든요. 살아있다는 느낌, 뭔가를 간절히 원한다는 느낌을 오랜만에 맛보았어요. 정도연 씨가 조용히 미소를 지었습니다. 처음 보는 따뜻한 미소였어요. 그 미소를 보며 저는 마음이 한결 가벼워지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이상한 인연이네요. 저는 자유를 찾아 여행을 하고 있었는데 당신은 진짜 감정을 찾고 계셨군요. 네, 정말 이상해요. 하지만 좋은 의미로 이상한 것 같아요. 제게 여행은 끝났지만 지금부터는 당신을 알고 싶습니다. 그 말을 들으며 저는 마음속 깊은 곳에서 무언가가 녹아내리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동안 꽁꽁 얼어있던 마음의 문이 천천히 열리는 것 같았어요. 저도 당신을 더 알고 싶어요. 당신의 이야기를, 꿈을, 그리고 앞으로의 계획도 듣고 싶고요. 저는 웃으며 손을 내밀었습니다. 정도연 씨도 미소를 지으며 제 손을 잡았어요. 그 순간 두 사람의 외로움이 조용히 위로받는 느낌이었습니다. 그럼 함께 돌아가실래요? 베네치아로 말이에요. 네, 좋습니다. 하지만 조건이 있어요. 무슨 조건이요? 저를 특별 대우하지 마세요. 그냥 정도연으로 대해주세요. 저는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분다운 요청이었어요. 카페를 나서며 저희는 나란히 몬테로 톤도의 돌담길을 걸었습니다. 해질녘의 마을은 더욱 평화로워 보였고 저는 처음으로 마음이 진정으로 편안해지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옆에서 함께 걷고 있는 그분의 존재가 얼마나 소중한지 새삼 깨달았어요. 지금 생각해보면 저를 구조한 사람은 사실 제 목숨이 아니라 제 마음의 문이었을지도 모릅니다. 그 차가운 베네치아 운하에서 저를 건져 올린 것은 단순히 물에서 육지로의 구조가 아니었어요. 외로움에서 따뜻함으로, 무관심에서 진심으로, 그리고 혼자서 함께로의 구조였던 것 같습니다. 정도연 씨와 함께 걸으며 저는 처음으로 미래가 기대되기 시작했습니다. 어떤 대화를 나누게 될지, 어떤 시간들을 함께 보내게 될지, 그리고 서로에게 어떤 의미가 되어줄 수 있을지. 모든 것이 새롭고 설레는 시작처럼 느껴졌습니다. 베네치아로 돌아가는 길, 창밖으로 스쳐가는 이탈리아의 풍경들이 그 어느 때보다 아름다워 보였습니다. 그리고 제 옆에 앉아 조용히 미소 짓고 있는 그분을 보며 저는 확신했습니다. 이것이 제 인생의 진짜 시작이라는 것을.